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서운해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게 항상 더 커 보이고 남이 부러워하는 내 장점도 나는 별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시인 유승우 장로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 별명이 좀 특이했습니다. 왜 파리 고아소년? 듣기는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속도 상하고 어렸을 때는. 예, 처음에는 참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갔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했고.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특히 그렇게 인정이 많아서 네. 무관심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쟤 좀 봐, 팔이 하나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너 폭탄 장난하다 그렇게 됐지. 전쟁 때니까요. 6.25 때. 예.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부끄럽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외부의 상처를 마음으로 치유해가면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 폭탄 장난 하신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어떻게? 팔은 어떻게 예. 그렇게 되셨어요? 이 일사후퇴 때 이 피란을 못 가고 중공군하고 같이 살다가 폭격에 이제 그러니까 유엔군 폭격기에 맞은 거죠. 폭격을 당해가지고서 이 내가 폭격 맞던 날 그 집에서 그 집 주인 우리 집에서 있지 않고 남의 집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 주인 내외와 딸 하나는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나는 살아나왔어요. 예. 다 지나고 와서 생각해. 아,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땐 믿지 않았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네. 팔 하나에 그냥 목숨하고 바꾸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6.25 때 우리 아버지는 1948년도에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 형하고 형수가 있었고 우리 누나가 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6.25 때 음력으로 8월 추석이 지나고 음력으로 8월 21일이에요. 네, 네. 그런데 내가 나중에 그걸 양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월 3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는 벌써 구입할 수복이 된 다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직 이 공산 치하에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우리 형이 나보다 10살 위인데 내가 12살 때니까 22살이었어요. 네, 네. 10살 위인데 양반이 동네 청년들을 데리고 산속에 가 숨어서 의용군 가는 거 반대한다고 안 간다고 그러고 숨어 있으면서 이 내무서원들 걔네들 경찰관을 내무서원이라고 그래요. 내무서원들 한두 사람이 나오면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총 뺏고 쫓아보내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니까 우리 마을에는 치해법권이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렇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후퇴가는 인민군들이 한 200명이 우리 마을에 와서 딱 주둔을 했어요. 그때를 틈타가지고서 내무서원들 바닥빨갱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우리 집 몰살시키려고.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 어머니 끌어내고 뭐 형수 끌어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머니 끌어낼 때 내가 울면서 따라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도망가라는 거로구나 하고서 나는
뒷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서 뒷동산을 지나서 조밭에 가서 새벽부터 거기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 하나, 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들 5살, 4살짜리가 있었는데 16살짜리 누나가 걔를, 애들 둘을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게 걸려가지고서 그냥 나가니까 그거는 못 본 척을 한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그 뒷동네에 우리 애가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애들 둘 데리고 그 누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누나만 살아남고 애들 둘하고 내가 이제 가서 숨어서 살아남고 어머니하고 형수하고 누님하고 그날로 끌려가서 죽었죠. 아이고. 형님은요? 형님은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야, 온 가정이 그렇게 이뤘어요. 그렇죠. 팔도 잃고 예.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이제 나이에. 그게 애팔이 고아소년이 된 거예요. 고아소년이.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팔 다치기 전까지는 6.25가 지나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고 형수도 돌아가고 그랬으니까 큰 누나도 죽고 그랬으니까 사촌 누나가 이 시집 가서 벌써 며느리 다 웃고 그랬는데 과부가 된 사촌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 누나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해주고 계셨는데 같이 피란 못 가고 가 있다가 폭격을 같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나를 얻고 가시니까 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구나. 누나가. 그렇게 이제 지난 다음에 믿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렵게 공부도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고서 전쟁이 끝나가지고 우리 형은 피란 나가다가 우리가 포위에 들어서 못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 형은 포위에 들었는데 설마 애들하고 여자애 죽이겠느냐. 그러나 나는 잡히면 죽는다. 하고 도망을 갔어요. 포위에 들었는데 총소리 막 나고 하는데 그냥 도망가고 우리를 이 방에다 꼼짝하지 말라고 홍천 서면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렇게 포위에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렇고 우리 형은 가버렸거든요. 그랬는데 갔다가 이제 우리 형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이제 나는 팔을 그렇게 다치고 있고 그러니까 사촌 누나는 그냥 가버렸거든요. 혼쭐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춘천서 거길 시골이라고 피란 와 있던 여자 처녀가 있었어요. 네. 그 처녀하고 그냥 또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형수가 이제 저를 살린 또 두 번째 천사죠.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아니 뭐 우리 형이 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국민학교죠 그때 이 중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대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형수하고 나하고 사는데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노동만 해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난 죽어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이 쫓겨오면 우리 형수가 그냥 친정에 가서 돈 교통비 이제 여비 얻어가지고 나오면 그거 모아서 등록금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하셨군요. 나는 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학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서 세탁비누 그거를 이렇게 한 상자 띄어가지고서 짊어지고 참 그때는 인심이 좋았어요. 이 보면 틀림없이 보릿고개 오는데 보릿고개 오는 거 상관없이 세탁비누 한 장에는 한 20원 하면 쌀 한 대에는 50원쯤 했어요. 그 세탁비누 한 박스를 해서 짊어지고 가서 농사지 놓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세탁비누 한 장 내놓으면서 고학생입니다. 그러면 나와서 보고선 참 거기 때부터도 아이고 제 팔이 하나 없네 하면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쌀 한 대씩을 푹푹 퍼다 줘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세탁비누 받지도 않고 쌀 퍼다 줬어요. 그렇게 인심이 좋으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쌀 받아가지고서는 장바닥에 가면 금방 현금으로 바꿔주니까 그렇게 한 2주일만 돌아다니면
1년 학비를 벌었어요. 아, 정말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공부하셨네요. 지냈어요. 대학에 진학하셔서는 박목월 선생님의 제자가 되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대학원 가려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공부도 안 했죠. 그랬는데 우리 형이 중학교 들어가자 이제 군대 가셨다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제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6년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때는 뭐 3년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대해가지고서 경찰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참 유명하죠. 일산. 예. 고향 경찰서 일산 파출소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는 겨울방학 때 졸업이 내일 모레니까 예.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 파출소에 가서 신문 뒤적이는 게 일이었어요. 신문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장학생 모집 광고가 나왔어요. 예. 그게 장학생 모집이라 하고 봤더니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평균 93점 이상인 사람은 입학 시험도 면제하고 무시험으로 입학 등록금 전액 면제. 그래놓고 학교 들어온 다음에도 평균 85점만 넘으면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생 모집 광고가 나왔어요. 그게 홍익대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내가 광고를 가지고서 가평고등학교로 갔어요. 거길 졸업했으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대학 가려니 생각도 안 했었죠. 선생님들도. 너 여기 가보라고. 그래서 추천서 써줬어요. 제가 그렇게 놀면서 다녔어도 그것도 딱 하나님이 해주셨나 봐요. 머리는 있었나 봐요. 이게 이제 이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평균 93점으로 졸업을 했고 공부 열심히 잘. 전체 수석으로서 이제 경기도지사상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가라고.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서는 그냥 무사히 시험 봤으면 떨어져요. 입시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근데 박목월 선생님 밑에서 배우셨어요? 아. 그때 박목월 선생님이 홍익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문학개론을 강의를 듣고 그냥 목월 선생님한테 반해가지고 그때 박목월 이름은 이런 이름을 듣고선 참 만나보기를 소원하고 그런 때니까요. 네. 그게 이제 이 선생님한테 저 이제 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시를 써다 드리면 아니래요. 그렇게 이제 59년도에 제가 목월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이 59년도 지나서 이제 65년도 한 6년 동안을 선생님 찾아뵀어요. 그냥 이 주말이면 작품 가지고서 선생님 댁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65년도에 박목월 선생님이 날 보고 유군 시 그만두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유군은 재질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꿇고 어흥 울었어요. 그랬더니 네 죽어도 그만 못 두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 죽어도 시 그만 못 둡니다. 그랬더니 그럼 하거라. 그래서 그냥 또 계속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네. 그런데 66년도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 선생님께 인사를 갔어요. 저 정초에. 그랬더니 저거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가만둘 수가 없지.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갔나. 진짜 앞날을 걱정하시고. 66년도 현대문학 3월에 그때 현대문학에 3번 추천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는데 내주셨네. 예, 네. 내주셨어요.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났더니 이 석사학위를 받고 났더니 대학에서 6시간 강의를 내가 얻어놨다. 그러니까 대학 강사를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 대학 강사 못해요.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요? 저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요. 저 결혼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렇겠다 네 사정이. 그리고선 교무처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교무처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선 요번에 대학원 졸업한 우수한 학생이 있는데 한양중고등학교나 한양대학교 부설이니까 한양여자중고등학교에 국어선생 자리가 있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하고 나는데 한 10분 뒤에
교무처장이 한양중학교에 국어선생 자리 있대요. 그랬더니 절 보고 요건 가자.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네 이제 월급 타게 해줄게. 그래서 절 데리고 가시더니 교장실로 적 데리고 가셔서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력서 써가지고 3월부터 출근하세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취직했어요. 네. 아니, 전 제자를 책임지셨네요. 예, 네. 제자를 책임지셨어요. 네. 근데 신앙의 길은 어떻게 하셨어요? 박목을 박목을 선생님은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셔요. 문학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런데 박목을 선생님은 사실은 이 박목을 선생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시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아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시지 않는 분이시고 신앙이 좋으셨어요. 근데 사모님은 불교 집안에 계시다가 이제 월 선생님한테 시집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열심히시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먼저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모님이. 그랬는데 사모님이 저를 보면 유 선생은 예수 믿어야 돼요. 유 선생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나는 그냥 뭐 그랬거든요. 근데 박목월 선생님은 그냥 내 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문학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